오늘은 그 금융사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금융사주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사주란 금융의 네 가지 기둥을 가지고 금융의 현재와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금융사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네 개의 기둥이라고 하면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보통 8가지의 팔자를 알아보는데, 첫 번째가 부자 지수라는 부자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통해서 부채를 갚아야 되는지, 아니면 부채를 조금 더 일으켜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되는 건지, 세 번째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비중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비중이 보통 100에 한 80,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7대 3이나 6대 4로 금융 자산의 유동성을 많이 가지고 가자라는 게 이제 세 번째고요. 그 다음이 비상 예비 자금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맞벌이의 경우에는 생활비의 6달치, 외벌이의 경우에는 생활비의 3달치, 6달치, 6개월치를 준비해 두어야 혹시라도 가정에 생기는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자산과 부채라는 사주로 보면 하늘의 기운, 갑을병조 무기경신 임계, 하늘의 기운 네 가지를 뽑아낸 거고요. 수입 지출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네 가지의 비중을 산출하는데, 첫째가 생활비에 대한 기준이고, 두 번째가 저축 투자 노후에 대한 비중이고, 세 번째가 과소비 지수라고 해서 생활비 대비 과소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렇게 과소비 지수를 통해서 내가 과소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저축을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보험, 보장성 보험에 대한 비율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렇게 총 8가지를 금융사주를 통한 팔자 8개의 지표를 통해서 쉽게 내 자산의 상태와 현금 흐름에 대한 상태를 분석하는 걸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금융사주를 왜 하는가를 보면, 결국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이제 A 옵션은 좀 빨리 더 멋진 차를 갖고 싶고 더 멋진 집을 갖고 싶은 거고요. 빨리. B 옵션은 그냥 천천히 좀 빨리 갖고 싶지만 그래도 내 상황이 되는 대로 가고 싶은 그런 두 가지 형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내 돈이 없는 상태로 빨리 가고자 하면은, 결국은 이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빨리 가려고 하면 내 돈이 마이 머니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부채를 가지고, 예를 들어 빚을 내서 리스를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여행을 가고 물건을 사고 등등등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대출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속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출업자들은, 각종 금융기관들은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천천히 간다라는 거는 천천히 슬로울리하게 간다라는 의미보다는 내 돈을 모아서 이 돈으로 투자를 해서 이 돈으로 더 멋진 물건들을 사는 올바른 방법을 당연히 알고 있지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해주는 게 금융사주인데, 금융사주에 대한 오늘 논리적인 것을 8가지 형태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의 자기 상황을 먼저 알게 될 겁니다. 공무원인지 아니면 자영업자인지 아니면 직장인인지 아니면 선생님인지에 따라서 본인의 수익과 지출을 분석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고요. 자산과 부채를 분석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산 부채와 수입 지출을 입력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게 하면은 복잡해지는 거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입력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금융 사주가 산출이 되는데, 금융 사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의 사주에서는 여기가 천이고 여기가 간이죠. 그래서
천의 기운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중에 하나 글자가 나오고 여기가 뭐 생년, 생월, 생일, 생시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중에 하나 꽂히고 간에서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네 글자가 꽂혀서 네 가지 기둥에 8가지 글자다 해서 사주 팔자라고 명리학에서는 얘기하는데 우리 금융사주에서는 이거를 자산과 부채 그죠? 그 다음에 아래는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네 가지를 뽑아내는데 첫째가 부자지수고 두 번째가 부채 비율이고 세 번째가 금융자산의 비중이고 네 번째가 비상예비자금은 적정한가를 먼저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은 생활비는 적정한가, 과소비가 아닌가, 그 다음에 저축투자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보험 비율은 하고 있는가 이렇게 8가지로 하게 됩니다. 이 사주에는 보통 오행이라고 해서 상생상극이 있죠. 나무가 불이 되고 불이 땅이 되고 땅이 쇠가 되고 바위가 되고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다시 나무가 되는 이런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계절이 운행하듯이 오행이 오는데 뜨거운 것은 금을 녹이고 금은 나무를 찢고 나무는 흙을 짓밟고 흙은 물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물은 또 불을 끄는 이런 극한 관계가 있더라. 이게 이제 금융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되는데 금융은 이 목에 해당하는 게 저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축은 나무처럼 쭉쭉쭉 자라는 거죠. 곧장 위로. 그 다음에 불은 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축되었던 돈이 분산 투자되어서 돈을 확 늘리는 거죠. 그리고 투자가 잘 되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땅은 뭔가 모든 것을 투자된 돈을 잘 받아주는 형태죠. 이게 보험입니다. 보험의 기능은 뭔가 대지의 기운처럼 다 받아주는 안전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금은 보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쌈짓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상예비자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상예비자금으로 가지고 이 졸졸졸 새는 물 이게 부채죠. 부채를 갚고 나서 그런 힘으로 다시 저축하고 간다. 그러면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보험은 이 투자 부채만큼 보험이 없으면 부채는 존재할 수 없죠. 왜냐하면 빚을 가지고 있다가 잘못되면은 보험이 없으면 그 빚을 그대로 가족들한테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부채는 투자 자산, 부자 지수를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채는 이 투자를 극하고요. 투자는 비상예비 자금을 극하고 순자산이 많아야 비상예비 자금을 만들겠죠. 비상예비 자금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저축의 기운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금융의 상생과 상극 관계가 돌아간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험을 가입을 해서 위험관리를 한 다음에 비상예비자금을 만들고 그다음 빚을 갚고 저축을 한 다음에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돌리는 그 다음 세대로 또 자산이 이전되는 그런 상생상극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금융집짓기를 통해서 인생으로 확대를 하죠. 그래서 인생에 기초공사가 있고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는데 현재 인생이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금융사주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인생으로 펼쳐본 게 이제 금융집짓기인데 은퇴가 있고 사망이 있으면 은퇴 이후에는 은퇴설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험이고 보험 다음에 비상금을 만들어서 부채를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저축을 하고 이 저축으로 투자를 한 다음에 절세를 통하고 그 다음에 보험으로 내려가는 상생상극이 여기서도 이렇게 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현재 상태를 알았고 내 인생의 미래의 그림을 봤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액션이 제일 중요하잖아. 뭘 하라는 얘기냐. 여기서 수입 지출을 통한 포트폴리오를 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 부채를 분석해서 포트폴리오를 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사주 프로그램이 총 6개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개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 설명을 듣고 나셔서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여러분의 금융사주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시면서 현재 상태와 미래를 계획하시고 어떻게 나는 생활비를 쓰고 저축을 어떤 식으로 분산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